오늘도 30분봉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파동, 패턴, 이평선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WSI입니다. 간단한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WSI는 자회사 이즈메디봇이 개발 중인 전자동 자궁거상 로봇 수술기에 대해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 결정은 자궁거상기에 대한 것으로 특허 등록 공개 예정일은 오는 11월 26일이다. 회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18개국 및 영국을 포함한 총 19개국에 대한 국가별 특허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 중 해당 국가들의 최종 특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럽 특허 출원과 동시에 진행한 미국 특허 출원도 현재 심사 중이며 내년 상반기 이내에 등록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즈메디봇은 국내 유럽, 미국 등 주요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즈메디봇이 개발한 유봇은 자궁거상 작업을 자동화하는 세계 최초의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용 어시스트 로봇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허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 완료 이후 유럽 및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안전인증 및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도 준비할 계획이다. WSI 관계자는 유럽 19개국 특허 등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및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즈메디봇은 유봇에 이어 2026년 뇌수술용 로봇 비봇 및 두개저용 로봇 이봇, 2028년 심혈관용 로봇 시봇 등으로 의료용 로봇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동반 상승을 하는 중입니다. 지난 8월 노란봉투법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한 종목씩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SPG와 SBB테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 저항 라인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돌파에 실패하고 밑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모습입니다. 캔들들과 볼베나단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파기 타점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골파기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 이후 5일선을 타고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황금 타점이 나왔던 것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이후 볼벤 상단선과 구름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추세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이 떴고 5일선까지 깨어졌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엄청난 하락세로 이어졌네요. 주식이란 것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세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이런 하락 추세를 돌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세력들 노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종목에 엄청난 호재가 생긴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면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기준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군가 핸들링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대량으로 투입을 해놓고 물러서는 주포는 없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포의 핸들링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준봉이 서고 나서 가격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상황이 30분 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입니다. 아직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시작될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3일 연속 급반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30분봉 상에서는 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 잘 드러납니다. 타점을 잡아낼 때 30분봉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이중 삼각수렴을 감지해낼 수는 있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봉상에서도 이중 삼각수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30분 봉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타점을 잡을 때 반드시 30분 봉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하면 시그널 캔들의 윗꼬리 고점까지 상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오늘 윗꼬리 고점까지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미리 표시를 해둔 빨간색 저항 라인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앞쪽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자 밑으로 줄줄 흘러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라인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만 윗꼬리로 다시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시원하게 한방 전고 돌파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윗꼬리로 저항해서 밀리는 모습으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돌파를 할 때는 윗꼬리 없이 깔끔하게 몸통으로 돌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돌파에 실패하고 밀려버린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윗꼬리 돌파는 진정한 돌파가 아닙니다. 돌파 캔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돌파에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돌파에 실패를 하면 밑으로 흐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큰 오빠 캔들로 반등하면서 5일선을 확실하게 올라탔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121선과 기준선이 중첩된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 좋은 상승 신호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름대 깊숙한 곳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기에 상승 탄력이 좋아지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을 하기는 했으나 꽤 지저분하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개미들을 엄청 흔들어대면서 상승을 했네요. 윗꼬리로 계속 개미들을 털어내고 또한 상승 중간에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쐐기형 W 패턴과 RSI 하락 다이버전스의 조합입니다. 정확한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가격 조정 후 급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동안 큰 음봉들로 뚝뚝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양봉이 등장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이 정확한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급반등을 하고 나서 오늘은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윗꼬리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한 캔들이 시그널 캔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하면 일단 시그널 캔들의 고점까지는 간다고 했습니다. 아직 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상황이 30분 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T팜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주요 상장 제약 바이오 기업 20곳 중 18곳의 3분기 누적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년 새 미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2배 이상, 셀트리온은 3배 이상 각각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에 대비해 현지의 재고를 확보해두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에선 최대 변수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누적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 20곳 중 18곳의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 3분기 누적 수출 실적이 300억 원 이상인 20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지주사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SK바이오팜,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ST팜, 파마리서치, HK이노엔, 경보제약의 수출 실적이 1년 새에 30% 이상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휴온스는 20% 이상 늘었고 휴젤,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동아약품, 일양약품도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전년 대비 소폭 늘었고 종근당바이오와 동국제약은 감소했다. 이들의 합산 수출 실적은 작년 3분기 누적 6조 7,119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누적 9조 354억 원으로 35% 증가했다. 주요 기업의 미국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1년 새 7,881억 원에서 1조 6,482억 원으로 109%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수출 실적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3분기 누적 778억 원에 그쳤으나 1년 만에 2,650억 원으로 치솟았다. 3분기 누적 수출 실적만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미국 수출액 1조 681억 원을 크게 넘어섰다.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유럽으로의 수출은 1조 856억 원에서 1조 2,904억 원으로 19%, 아시아 수출은 1,356억 원에서 1,753억 원으로 29%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전체 수출 실적은 2조 4,937억 원에서 2조 8,323억 원으로 14% 늘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수출 실적이 1년 새에 3,094억 원에서 4,718억 원으로 53% 증가했다.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 판매 호조가 실적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20년 5월 엑스코프리를 현지 발매했다. 이후 꾸준히 현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전체 수출 실적은 3,786억 원에서 5,123억 원으로 35% 늘었다. 전체 수출 실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서 92%로 확대됐다. ST팜은 1,433억 원이던 수출 실적이 1,942억 원으로 36% 늘었다. 회사의 새 주력 사업으로 떠오른 올리고유클레오타이드 원료를 중심으로 한 신약 API 부문의 수출 실적이 995억 원으로 1,288억 원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ST팜의 수출 실적 성장에 시장이 주목을 하는 모습이다. 동아소시오그룹 원료의약품 전문 계열사 ST팜이 연간 실적 전망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핵심 사업인 RNA 치료제 원료의약품 올리고핵산 기반 CDMO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ST팜은 올 3분기 매출 819억 원, 영업이익 147억 원, 당기순이익 17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145%, 27.9% 증가했다. 이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증권사 추정 컨센서스는 매출 661억 원, 영업이익 71억 원, 당기순이익 4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 이 같은 호실적은 올리고 CDMO 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3분기 올리고 부문 매출은 6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356억 원 대비 92.9% 폭증했다. ST팜이 현재 수행 중인 신약 CDMO 프로젝트는 총 43건으로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올리고 신규 프로젝트는 9건과 저분자와 함물 프로젝트는 4건이 추가됐다. 여기에 연내 4분기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 프로젝트 신약 승인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혈액암과 고지혈증 치료제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 반면 올리고 CDMO 포트폴리오 매출 구조 다각화로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수주잔고도 쌓이고 있다. 3분기 기준 ST팜의 수주잔고는 2억 2,430만 달러 약 3,300억 원로 지난해 기준 약 2,500억 원에서 32% 증가했다. 성장세 속에서 시설 확충에도 힘을 싣고 있다. ST팜은 지난 9월 제2올리고동을 준공했다. 2023년 7월 착공에 들어간 지 약 2년 만이다.
제2올리고동은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라인을 배치해 임상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제2올리고동은 일부 임상용 시료 생산을 위해 조기 가동을 시작한 만큼 새롭게 증설한 공장의 가동으로 신규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추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식 당시 성무제 에스티팜 대표이사는 제2올리고동 준공을 기점으로 에스티팜은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올리고 CDMO 탑티어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스티팜은 글로벌 전시회를 방문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유로 타이드 2025에 참가했고, 지난달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 CPHI 월드와이드 2025에 참가해 주력 사업인 올리고 CDMO를 집중 홍보하며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나섰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환율도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것 같다며 제2올리고동 가동으로 기존 공장에서 소화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이미 많은 고객사들과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산업별로 따지면 4차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약 원료나 치료제를 잘 개발을 해놓으면 원가는 별로 들지 않으면서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 제약바이오 등등이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 줄 것입니다. 물론 조방원도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말이지요.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만한 제약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길고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권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과대 낙폭입니다. 최초 상승 자리를 찾을 때 이중 과대 낙폭을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자리에서 최초 상승을 섣불리 예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상승 자리를 찾을 때 반드시 이중 과대 낙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거북등 타점입니다. 거북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아직 하락 추세이지만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캔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테마선을 살짝 돌파한 후 눌렸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황금 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렸다가 다시 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저항 라인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5일선을 올라타지는 못했습니다. 타닥에서 탑까지만 나온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닭이 나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이 자리가 30분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 W 패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타닥이 나오면서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타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30분봉상에서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일봉상 애매한 자리이다 싶을 때 30분봉을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포놈은 이렇게 개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킵니다. 하지만 30분봉 전문가가 되면 이런 급등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저항 라인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후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또한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30분봉을 보겠습니다. 30분봉 상에서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 W 패턴입니다. 다른 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30분봉상에서는 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 잘 드러납니다. 타점을 잡아내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좋은 타점인 것을 알았지만 30분봉을 통해 좋은 자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였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했지만 갑자기 큰 언니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긴 윗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기도 합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고점에서 발생한 긴 윗꼬리는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과대 낙폭이 나왔네요.
하지만 기간 조정은 아니고 가격 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큰 음봉들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개미들을 단기적으로 털어내고 다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음봉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쌍바닥 W 패턴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 W 패턴은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일봉상에서도 등장을 하고 30분봉상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쌍바닥 W자가 막 시작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쐐기형 W 패턴과 RSI 하락, 다이버전스의 조합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쐐기형 W 패턴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RSI 하락 다이버전스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하락 3파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대 깊숙한 곳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 탄력이 좋아지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이 나왔네요. 타점을 잘 잡아내면 이렇게 급등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좋은 타점들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 후에 반등을 한 자리들입니다.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좋은 타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단기 스윙의 고수가 되면 이런 좋은 타점들에서 타점을 잡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자리에서는 30분봉을 활용하면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매수 타점들을 잘 잡아냈다면, 그리고 매도 타점에서 기가 막히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면 이 한 종목에서만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단기 스윙의 고수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30분봉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